어우, 눈치가 빠르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을사년이 벌써 왔죠? 네. 원래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갑자기 공짜로 풀지, 저 인간이? 한 번도 공짜로 한 적이 없어요. 무료 강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10,000원이라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을사년이 오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이거든요, 저한테는. 반골기질. 왜 이렇게 수강생이 적지? 신청을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그래, 내가 무료로 푸는데 안 오고 100이나 보자. 약간 이런 상관적 기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올해 갑진년에 식신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관으로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딱 지금 강의실에 맞게끔 오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참 나라가 어지러운데 네, 잘 풀리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이제 할 거는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을사년을 얘기하기 전에 운세는 항상 그 과거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딱 끊어서 을사년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흘러온 을사년인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어땠길래 2025년에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일까? 내 사주에서 그런 연속성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뜬금없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을사라는 글자를 보고 과거를 추적해야겠죠. 어디서부터 온 을사인가?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계묘년이에요. 계묘년부터 을사년까지 진행되는 트랙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갑진년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민년은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죠. 을사년하고 이민년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묘년부터 추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계묘년에 어떤 걸 보고 추적을 해야 되느냐? 묘를 봐야겠죠. 묘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을목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묘년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을사년하고 만나졌을까를 일단 추적을 해 보시고요. 또 갑진년은 어때요? 진중에 을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묘에서 진으로 갈 때는 이게 숨었다가 을목이 이렇게 올라온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갑목에서 을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갑진년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추적하라는 거냐? 을사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라는 거냐? 자, 그래서 얘기할 거는 일단은 갑진년을 우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분들은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중요하지. 자, 보면은 갑목이 갑진년에 보면은 이 갑진년에 그냥 목극토만 일어났고요. 이 목이 뭔 짓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하려고 해도 목극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진년이 중요한 게 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화가 중요했던 이유는 수생목이 된 것이 목생화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목생화까지 안 가져요.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머리는 저기 앞에 있고요, 현실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이 안 풀린다라고 할 만한 운이었던 거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진행이 안 됐다. 돈으로 얘기하면 투자는 했는데 보람은 없다. 뭐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화가 있어야 안 그러겠죠. 그래서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뚜렷하게 성취하기가 어려운 운이에요. 공부도 안 됐을 거고요. 수능도 못 봤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의지만 있고 되는 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운이 갑진년이었어요. 근데 의지는 꺾이지 않죠. 원래 갑목은 잘 안 꺾여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러질지언정, 휘어질지언정, 어떻게 해야 되나.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였나요?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목은. 근데 이게 을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진년, 계묘년도 힘들었고, 갑진년도 힘들었고, 도대체 언제 좋아진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대할 만한 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운이에요. 그냥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바뀌는 운이 을사년이에요. 그럼 도대체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왜 그런 것이냐? 일단 이 목의 성질부터 봐야죠. 갑목하고 을목.
이거를 막 큰 나무라고 하고 이걸 꽃이라고 하는 거는요. 맞는 말인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의 성질 중에서 대표하는 거 두 글자만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을목이 가진 거는요. 현상화되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의지예요. 현상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살 빼야지 안 빠지잖아요. 생각만 한다고 빠져요, 그게?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을목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당연히 천지개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운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죠. 사화를 달고 움직이는 거죠. 사화를. 을목이 그냥 단순하게 꽃이라고 하잖아요. 꽃이라고 하자고요. 꽃이 활짝 핀다는 거는 요걸 달고 왔을 때, 따뜻함을 달고 왔을 때 활짝 피겠죠. 만약에 내년이 을사년이 아니라 수를 달고 온 을해년이었다면은 어때요? 꽃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둡고 습한 곳에서 피는 꽃들이 있긴 해요. 대부분 독성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사화를 달고 왔다는 건요. 활짝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요.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력을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동에 딱 맞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진에서 을사로 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개혁이 아니지.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개개인의 삶에 다, 사회적 시스템이 전부 다 새롭게 뭐예요? 재구성될 만한 운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냥 좋을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을사라는 글자는요, 맹점이 있어요. 자, 어떤 맹점이 있느냐? 꽃이 펴도 너무 활짝 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오물인 거 없이 다 펴요. 그냥 톡 던지면 그냥 다 피어나요. 자, 목생화가 어때요? 지나치다라고 할 만하죠. 목생화가 지나치다 또는 빠르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때요? 그냥 벚꽃을 떠올리시면 돼요. 활짝 폈다가 다 져버려요. 한 10일 가나요? 벚꽃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휘발성이에요. 화르륵 타버리고 제 흔적조차 안 남아요. 휘발성.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갑진년에 막 하다가 내가 갑목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을사년에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막 유튜브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데 안 되다 갑자기 조회수가 빵 터진다던가 뭔가를 쿠팡에서 팔려고 아이템을 내놨는데 계속 이게 안 나가다가 갑자기 주문이 막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이제 갑진에서 을사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을사년이 됐다가 그냥 와 갑자기 좋다가 아니라 뭔가 해오던 것들이 어때요? 드러나서 진행된다는 거죠. 멈췄던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갑진년이나 개묘년에 군대 갔던 사람들은 좋겠죠. 멈춰있던 시간이었고 을사년부터 다시 흘러가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이 휘발성 때문에 이 을사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짧게 쓰고 끝날 수 있어요. 네, 화르륵 해서 탔는데 그걸로 끝.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목이 너무 빨리 타버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또 이제 막 용어를 막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장작이 빨리 타버리고 없어졌구나. 을목이 땔감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오래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휘발성을 어때요? 붙잡을 만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쵸? 그럼 이제 그런 글자도 찾아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휘발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 이게 흔적이 안 남는 거는 뭔가 했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연속성. 그래서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느냐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갑진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봐야 될 거. 갑진은 이 갑목의 의지는요.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갑진년에 뭔가를 했을 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려고 했다 이러면은 잘 맞는 거죠. 뭐랑 잘 맞아요? 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주파수가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을사년의 이 을목은요. 주기가 짧아요. 짧게 해야 돼요. 짧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을목이 뭐가 짧다는 거야?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요.
주기가 짧다. 생산 주기가 짧다는 거예요. 콩나물 떠올리시면 돼요. 콩나물. 5일이면 다 자라거든요. 그러면 365일이니까 몇 번 재배할 수 있어요? 60번? 야, 떼돈 벌겠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을목은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성, 단발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을사년의 흐름을 몰라서 내년에 재고를 왕창 쌓아두고 1년 내내 팔 생각을 한다 뭔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근데 한철 장사를 하겠다. 대박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뭘 하더라도 프로젝트성으로 주기가 짧게 몇 달 안에 끊어서 할 수 있는 바로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하고 잘 맞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요. 짧은 걸로. 그럼 거기에 맞는 걸 해야겠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휘발성과 다음이 누적되지 않는 이런 특징 때문에 내년은 많은 사람들이 망하거나 잘 되거나 하는 게 갈려요. 그러니까 갑진년처럼 사실 갑진년의 흐름은 이민, 계묘 이렇게 수생목으로 지속적으로 눌러서 온 운이란 말이에요. 이 눌러서 왔다는 거는요. 망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 또 되기도 해요. 누른 거잖아요, 이거는. 망한다는 건 뭐죠? 현금 흐름이 이제 끝나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계속 뭐 대출을 받는다던가 누가 돈을 빌려준다던가 버틴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갑진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을사년 앞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 한 3년간 힘들어했다. 빨리 망하고 털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야, 잘 될 거야. 더 빌려봐.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보이시죠. 눌렀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묘년의 여파가 을사년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저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막 뉴스도 찾아보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데 계속 눌러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정책 자금도 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을사년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요. 화가 왔다는 건요. 이 목생화가 목이 보여진 거고요. 일단은 화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꽃이 활짝 폈어요. 꽃 봉오리만 맺혀 있을 때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봉오리만 맺힌 상태에서 갑진년까지 가다가 을사년에 확 드러나 버려요. 한 번에 터지듯이. 그게 언제 그럴까요? 을사년이니까 뭐 4월 정도 가야 될까요? 봄만 돼도 바로 드러날 거예요. 봄만 되어도. 그래서 이 무인월이 있거든요. 기묘월이 있어요. 을사년은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됩니다. 무인 기묘쯤 되면요. 바로 드러나요. 그런 을사년의 이벤트들이. 그래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운이 되는 거고. 자, 왜 무인하고 기묘에 그런 게 드러나느냐. 아까 을사년에 필요한 글자가 있다 그랬죠. 자, 가장 필요한 글자는요.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왜 수가 있어야 되느냐. 목생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지나치고. 화르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력을 조절해야겠죠. 이 화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국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수국화를 하면은 오히려 화가 힘을 쓰기 어렵잖아요.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수생목. 목을 가운데 두고 수생목을 하면은 목생화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 을목이. 이게 그냥 을사만 봤을 때는 사화 때문에 을목이 확 끌려가요. 목생화가. 근데 수생목으로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콸콸 흘러나오는 게 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도꼭지를 달고 잠근다, 유속을 조절한다는 것은요, 수생목을 한다는 뜻이죠. 자, 목생화가 우리가 하루에 하는 운동량이라고 친다면요, 이 목생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건 휴식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수생목이 된다는 건 잠깐 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달리기를 1시간 동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한 10분하고 5분 쉰다고 생각해봐요. 그 5분 쉬는 게 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을사년에? 운의 흐름에 훅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텐데 수가 있으면 어때요? 저게 맞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의심하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천천히 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도 나도 돈 벌었다 해서 또 막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반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늘 그랬어요. 안 하다가 아니 그 사기 안 할 거 하다가 하필이면 내 친구가 벌어요 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안 벌었으면 안 하는데 걔가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훅 넘어가죠. 그게 을사년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 사화는 조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띄우고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 사주에 수가 있다면은 그런 거에 휙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신중해져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수가 없는 명들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신중하지 않다? 섣부르다는 뜻이죠. 섣불러서 망한다. 수가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동조된다. 주변에 휩쓸린다.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운전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리 이게 지금 막 3050에서 50km 제한하고 있죠. 주변에서 다 7, 80으로 달리는 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을사년이 여러분들을 몰고 올 텐데 수가 있으면은 어때요? 저게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을사년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뭔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한테. 목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골라서 목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수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수가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번 들으면 되겠죠. 근데 수가 없으면 주변에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인연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수생목을 해서 어떻게 해라? 늦춰라. 늦추게 해라. 늦추면 뭐가 보여요? 선택하기 용이해지죠. 집중하기 용이해지죠. 이게 수가 없이 가게 되면 목세화가 계속 일어나서요. 화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점점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많은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명리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명리만 하는 게 아니라 라면집도 하고 이런 강의실도 운영하고 투자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생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게 만들어요. 아무 곳에나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을사년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어때요?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막 제가 망한다고 망한 사람 많을 거라고 하는데 새롭게 또 뭔가 하는 사람들은 을사년의 힘을 받으면요 잘 되기도 해요. 망한 만큼 또 뭔가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을 해서 뭔가 집중력 있게 갈 수 있게끔 늦춰서 갈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요. 목생화만 하면은 재조차 안 남아요. 재조차 안 남다는 건 뭐예요? 을사년에 만약에 뭔가 투자해서 대박이 나잖아요. 한순간에 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뭔가 투자해서 주식 같은 거에서 돈을 벌어요. 요렇게 올라갈 때 어때요? 와, 돈 많이 벌었다 하고 소고기를 사죠? 근데 돈 번 거예요, 그거? 팔아야지 돈을 번 거지. 현금화를 안 해요. 이거를 팔고 사야죠. 소고기를 사더라도. 근데 안 팔고 샀다가 다음날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이게 손해본 거예요? 이것도 팔아야 손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소고기 한 번 샀다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친구들한테 어제 먹은 소고기값 좀 달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을사년에. 이게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 뭘 하더라도 잠깐 잘 되고 없던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잠깐 확 지나가 보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경험한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 뭔가를 남길 수 있어야겠죠. 휘발로 끝나면 안 되겠죠. 휘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토예요. 자, 토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목극토를 해서요 이 을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을사년에 을목이 들어와서 이 성장이 보장된 을목이 온 거죠. 사화를 달고 왔으니까. 근데 토라고 하는 나한테 어때요? 정착한 거예요. 경제성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토가 있으면 뭐예요? 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을사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한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을사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토가 중요해요. 목극토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2월달하고 3월달이죠. 무인 기묘. 바로 목극토부터 하면서 온다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2, 3월 내에 을사년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저지르기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지에서 묘까지 달고 오기 때문에 을목이 제대로 발현된 시점이 연초겠죠. 2, 3월을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화가 화생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행의 흐름이 목생화하고 화생토 한 거니까 어때요? 두 번 정도 생을 했죠. 이거는 을목 입장에선 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토가 있으면은 화생토까지 했으니까 재가 남은 거예요. 남은 재로 뭔가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가 있는 명들은 내년에 실패를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경험치로 나와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토조차 없으면은 날아갑니다.
휘발되고요. 짧게 끝나고요. 한순간의 꿈으로 그렇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주가 좋은지 조금 보이죠? 자, 근데 이 수와 토가 있는 명들 지난 세월 어땠어요?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미 어땠어요? 뒤지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든 명들은 을사년을 만나는 순간 어때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내년 운은 정말 무서운 운입니다. 이제 체감할 정도로 확 뒤집힐 거거든요. 이 하필이면 목생화를 봤다는 거, 운에서 목생화가 왔다는 거 뭐예요? 이 수가 있다는 건요,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수의 에너지를 응집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의 수생목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을 텐데 그 의지가 결과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결과가 없어요. 되게 화났을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근데 을사년은 어때요? 기회죠, 이거는. 그래서 내년은 힘들겠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자영업자도 많이 망할 것이고 그런 게 힘들겠지만은 그 와중에 어때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기회 땅이 온 거죠. 그래서 사주가 목화가 부실한 수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명들은요, 을사년에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좋은 이유는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경제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현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있더라. 빚을 많이 안 졌더라.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싸게 뭔가를 살 수 있는, 자산이 뭔가 떨어진 걸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것이고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어때요? 세상의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년이 온 건요, 타이밍이 온 것과 같다. 어떤 사람한테 타이밍이 온 거예요? 한한 사람들, 한습한 사람들한테 타이밍이 온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습한 명들은요,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끝내주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을사년에 알아줄 만한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2에서 3월달 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절기로 얘기하면 이제 묘월까지 뭔가 을사년에 새롭게 시도하고 돈 되는 걸 찾아서 뭔가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갑진에서 을사로 넘어온 거는요, 그냥 현실적으로 확 변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을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목으로 작용해요. 진토 때문에 생목이지만 갑목 같은 경우는 생사를 오간다.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을사년은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에 확실하게 넘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목이 토를 만났기 때문에 2, 3월에 그런 현실적인 돈 되는 것들, 그 실무적인 것들 이런 걸 하게 돼요. 지금 의사들 그 갈등도 되게 심하잖아요. 2, 3월 달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그냥 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경진, 신사 이렇게 가요. 자, 천간으로 금이 오니까 이 을목의 에너지가 어때요? 컨트롤 되죠. 그러니까 을목이 사화를 만났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에너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때 걸림돌이 돼요. 을목한테는 얘가 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3월 달에 뭔가 한 사람들은 이때 턱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진행되다가 한번 이렇게 스탑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모, 개미 어때요? 수가 들어왔죠? 그럼 목생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죠. 근데 이거는 내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운에서 조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뭘 하던 사람들이 이때 갑자기 확 느려져요. 자,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가 들어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빠르게 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수가 들어와서. 만약에 사업하던 사람이다? 자금 경색이 따라온 거예요. 빨리빨리 현금이 회전돼야 되는데 내일 들어올 돈이 있는데 오늘 막아야 되는 거죠. 흑자부도 같은 게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름의 흐름은요, 을사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겠네요.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를 잘 대비하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갑신, 을류 이렇게 가요. 병술 이렇게 갑니다. 금이 와요. 이때는 목생화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운이에요. 뭐 토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체로 금이 올 때 을사년에 향방이 갈리는 시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휘발되는 명들이 있다 그랬죠. 목생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가지도 못해요. 가을 전에 다 끝날 거예요. 한 해가.
그러니까 꿈꾸듯이 지나갈 거예요, 여름까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하면 되죠? 여름 다 지나고 뭔가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왜? 어차피 휘발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운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걸 알고도 호로록 넘어가는 게 운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저는 개인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거 시작한 게 사주가 있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태어난 날짜로 그런 게 결정된다고 말이 되냐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의지라는 게 있을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사고했던 모든 게 나는 정말 사색을 많이 했는데 그게 운에서 그렇게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 의지로 뭔가를 극복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을사년에 필요한 거는요, 이 목생화의 속도 조절을 해줘라. 운의 흐름이 어때요? 너무 편승하고 훅 넘어가지 말고 집중해라. 내 생각에 집중을 하고요, 선택하고요, 최대한 그 범위를 줄여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목생화가 은은하게 오래 유지됩니다.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죠, 목에. 나무에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안 주는데 자라겠냐고요, 그게. 물을 주면 어때요? 더 크게 넓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양분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목생화의 속도 조절을 해주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더라. 수가 있는 명들은 어떻다? 수일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도 해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이게 없더라도 토가 있으면은 막 저질렀는데 어쨌든 뭐예요? 뭔가가 남았다는 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년의 에너지를 병원연에도 활용하고 정미연에도 활용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을사가 왔을 때 뭔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렸다거나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수가 있으면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투자를 하게 되고요. 수가 없으면은 여유가 없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놔야 돼요. 이게 돈이 아니라 시간이기도 하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수가 있는 명은 잠을 자면서 공부하겠죠. 근데 수가 없다. 밤새면서 해요. 근데 실제로 시험 치면 잠자면서 하는 애가 더 높아요.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요. 잠을 안 자면은. 그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자, 수가 없는데 토만 있으면은 막 힘들어서 죽을 것처럼 막 여유 없이 했는데 어때요? 의외로 잘 풀렸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노심초사 할 거예요. 수 없으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노심초사 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뭐가 잘 풀려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여기서 오행만 얘기했는데요. 한난조습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난조습을 꼭 챙기시라. 제가 작년에는 이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년은 사화 때문에 조해집니다. 조해진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상이 각박해진다는 뜻이에요.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요. 각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조한 에너지가 강하게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습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한 사람도 좋아요. 네. 조한 사람이 조한 운이 오면요. 나는 원래부터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누구 만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괜찮죠? 난 애초부터 남편이랑 각방 쓰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내년에 갑자기 각방 쓰자고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요. 조한 운이, 조운이 오면은 습한 운이 좋아하는 게 왔다, 습한 사람이 좋아하는 운이 왔다는 건 습한 사람은 뭘 못해요?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뭔가 털어내고 정리하고 미련 버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갑진년에는 그것 때문에 미쳤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나고 안 털어내지고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랬을 텐데 이때 다 끊어지겠죠. 정리를 해주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습한데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한습한데 을사년은 그런 질병들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운이 좋아서 완화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완화가 될 만한 사건을 만나요. 이를테면 의사를 잘 만난다던가 병원을 바꿨는데 어때요? 그 병원은 나랑 잘 맞아서 몸이 치유가 된다던가 갑자기 음식을 다른 걸 먹었는데 그게 치유로 간다던가 갑자기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게 고쳐지는 거지 내년에 운 좋으니까 좋아지겠네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은 일간한테 이 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죠. 사주 전체에 이게 뭐 어떤 십성으로 발현돼서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과정이 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습한 사람은요 굉장히 좋다. 특히 한한 사람은 뭐예요? 난하고 조한 운이 왔으니까 한 큐에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뭐 이벤트가 안 일어나고 이슈가 없어도 그냥 기분조차 좋아져요.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가서 햇살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요, 그냥. 이게 운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우린 맨날 겪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면 나갈 때 짜증나는데 막 쾌청하면 와, 기분이 너무 좋죠. 운이 그런 호르몬적 영향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습한 사주는 이제 살판 납니다, 내년에. 와,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고. 자, 그래서 을사년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도 알았고 조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윤곽이 보이죠. 제가 을사년 휘발되고 막 망한다고 현상을 들은다고 막 잔뜩 겁준 것처럼 돼 있지만요. 이때 잘 맞는 것들이 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 자,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을목, 짧게 끊어라. 반발성으로 해라. 한철 장사해라. 왜? 오래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재고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재고를 길게 가져가는 것들은 다 망하니까. 뭐 식품 같은 걸 한다? 유통기한 짧게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양만큼 가져가셔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잘 들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상담 오면은 이 조언을 해요. 그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주보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조언을 해요? 근데 조언대로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나중에 지나고 또 와요. 맞으니까 와요. 들을 땐 기분 나쁜데 망할 거예요 하면 기분 나쁘죠? 와요. 망하고 와요. 사례가 있어요.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고 여력이 없는 거고, 여유라고 하는 건 많은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돈이 없다는 뜻이고요. 공부가 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요. 뭐 일을 하는데 여유가 없다? 휴식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수가 있으면은 여력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수가 오는 월운에서 이런 걸 채워주는 운이 될 텐데 수가 없는 사람들은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이 사화는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숨김이 없죠. 한동안 마케팅이나 광고 업계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드러내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쵸? 밝아진다는 뜻도 되겠죠? 사주가 어두운 사람들은 밝아지겠죠. 밝아진다는 게 사회성을 갖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그 전에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누가 뒤에서 급하게 와요. 잡아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면서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쏙 이렇게 빠져나가요. 쭉 뛰어가요. 그러고. 근데 원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러는데. 예. 조금 각박해진 게 좀 해소가 되겠죠. 사화의 따뜻함,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걸 몰고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문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미 그런 낌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 사화가 이제 병화의 근이기도 한데, 병화가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문명적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갑진년에 갑목같이 어때요? 지지부진하고 진행 안 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다 막 세상이 엇가는 것처럼 그랬던 것들이 어때요? 다시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달라질 것이다. 근데 갑목이 을목으로 바뀐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갑목의 형식대로 하면 안 되고 을목의 형식으로 바뀌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을 해보시면 되죠. 저는 식신이 상관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식신이 상관보다 훨씬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수하고 연결되면요, 목생화까지 잘 안 가져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은. 목생화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나무가 이렇게 묘목으로부터 이렇게 쭉 커져야 가지가 갈라지죠. 오래 걸리거든요. 을목은 그냥 툭 던지면 바로 그냥 커져요. 그래서 수생목이 목생화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머무르니까 어때요? 내 생각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수 입장에서만. 자기 고집 안에서만 놀아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때요? 수 입장이 아니라 화 입장으로 확 넘어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이고 제가 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입장에서는 화예요. 그러면 갑진년은 뭐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을사년이 오면은 내 고집은 다 버리고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 대중이라고 한다면은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맞춰간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전에는 제가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요. 지금도 5분 1주를 안 올리죠? 유튜브 안 하고 있죠? 라이브도 안 해요. 맨날 술 먹고 하지. 완전 제 마음대로인데 이제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겠어요. 이제 을사년의 힘이 그렇게 가요. 근데 이건 제 사주에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사주에서 을사가 뭔 역할을 할까를 보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일간별로 을사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간목일간부터, 자꾸 누가 선생님 이번엔 수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수부터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간목부터 하면 막 수부터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 간목부터 해서 다 끝나잖아요. 피해자는 다 간목이에요. 왜 간목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냐? 왜 대충 해주느냐? 왜냐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간목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인 분들은요, 기다림에 의해서 어때요?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을사년 좋다니까 왜 자꾸 먼저 해달라 그러세요? 기다리면 되지. 간목은 그 전에 갑진년이었어요. 좋나요? 안 좋잖아요. 좋다 안 좋다는 얘기 제가 막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냥 느낌이 어때요? 쟁제하는 운인데 이게 좋겠냐고요. 평화롭게 살던 간목이 어때요? 갑자기 쟁제에 내몰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난 얘랑 단짝이야. 너무 친해요. 근데 갑진년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지. 쟤는 이런데 넌 왜 그러니? 이러면서 열받잖아요. 이겨야 되고. 간목은 쟁제가 오면은 누가 더 잘났는지 키재기를 해요. 높이 경쟁이기 때문에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재를 달고 왔으니까 재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죠. 경쟁에 노출되는 거예요. 경쟁에 노출되는데 힘들죠. 안 하던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 경쟁에서 좀 우위에 서 있는 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명들은 경쟁하고 나서 더 우위를 선점하니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성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없는 명들은 성취를 해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화는요, 행복을 담당해요. 행복. 화 에너지는 행복이에요. 행복. 즐거움, 밝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선생님, 화 없는 명들은 다 우울하게 사나요?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만족과 행복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생목이 붙들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살았을 텐데 을사년이 왔네요. 너무 급변하죠? 그러니까 이 갑진에서 을사로 가는 건 진폭이 굉장히 커요. 이민에서 계묘, 계묘에서 갑진? 그렇게 안 커요. 근데 갑진에서 을사? 이건 뭐 다른 흐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일단은 겁재가 들어왔어요. 겁재가 뭘 들고 왔죠? 식신을 들고 왔죠. 자,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을 본 게 너무 행복하죠. 간목이 식신을 봤다는 건요, 내 의지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여기는 간목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 거기도 하죠.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말에 집중하시면 돼요.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럼 간목이 드러내니까 뭘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게 되기도 하죠. 자아 실현도 가능하겠네요. 화 없는 간목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나중에 뒤늦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화가 애초에 있게 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호불호 명확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뭐를 좋아하고 이게 딱딱딱 서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들은 만약 화 없는 명이 이 운이 왔다 이러면은 내년에 취미하기 너무 좋죠. 자기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돼요. 노래 한번 불러봐. 부르니까 너무 행복하네 갑자기. 악기 한번 다뤄봐. 악기를 다루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식신이니까 미슐랭 3스타 이런 데 가보는 거지. 흑백 요리사 보고.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을 때 가면요, 괜찮네 하고 끝나요. 맛있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 들어온다는 건요, 간목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를 몰고 오게 돼요. 물론 애초에 화가 있는 명들이라면 별로 그냥 원래 하던 걸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운에 불과하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어때요? 연애하기도 너무 좋죠. 왜? 내가 이제 고를 수 있잖아요.
화 없는 간목이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받아준 거지 내가. 네가 나 좋다니까 받아준 거지. 얘를 너무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닌데 이 운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신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거는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진짜로 내 의지일까요? 내가 의지로 한 건데 이게 진짜일까? 겁재가 왔는데요. 겁재가 여기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재한테는 이게 상관이니까 어때요? 겁재가 상관을 쓴다는 건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화를 간목하고 을목은 조금 다르게 다루거든요. 을목은 자유자재로 편하게 다뤄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그게 을목처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겁재에 따라 하다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목이 이런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요, 따라하지 마라. 근데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문제를 일으킨.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안 해? 겁재가 와서 나 이혼했어 올해. 너무 행복해. 따라하지 말라고요. 따라하면 안 돼요. 나 직장 때려쳤어. 너 때려치고 뭐 하는데? 아, 맨날 뭐 전업 투자하고 있어. 때려치지 말라고요. 여기는 상관 달고 왔으니까 해도 돼요. 겁재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상관만큼은 그런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누가 따라하겠어요, 이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해요. 수 없는 간목이 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딱 감이 오시죠? 너 뭔가를 사고 칠 것 같다. 물론 이제 일주별로 다 다르겠죠? 야, 너 사고 칠 것 같은데 사고 치면 너 큰일 나. 예, 인성이 없잖아요. 이게 없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좀 전문가가 됐든 누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인성 특징이에요. 부모님을 어른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무인성들?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자식처럼 봐요, 부모님을. 예, 막 내가 막 이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강사처럼 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인성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전문가나 뭐 이런 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따라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뭘 해야겠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뭘 하면 돼요? 결정을 늦춰라. 자, 결정을 늦춘다는 게 뭐예요? 이 화가 와서 와, 화 왔다, 잘 됐다 이래서 가지 말고 나는 여기에 딱 분리해서 겁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실컷 지켜보는 거예요. 겁재가 상관을 뭘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아이, 부럽네. 좋겠다 이래서 막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덤벼야 돼요. 그게 언제겠어요? 네, 가을. 가을까지는 좀 기다려라. 이게 잘못하면은 동업제의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지지로 뭐 진토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동업제한이 오겠죠. 동업제한 같은 데 와가지고 같이 막 식신으로 뭘 해보자, 목생화 같이 하자 이러는데 그거를 섣부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당연히 유발이 되고요. 중간에 막 이권 다툼 같은 것도 생기고요. 쟁제가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재에 대한 다툼이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여름에 막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을까지 늦추면 어때요? 얘가 못 견디고 딴 데 가서 동업 제안을 하거나 하겠죠. 을사년인데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을목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가 가능하다? 짧게 단타가 가능하죠. 한철 장사가 가능하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간목은. 간목은 그래서 을목에 비해서는 책임감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시간을 길게 쓰려고 하니까.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장기 연애를 보고 가려고 해요. 을목은 아니다 싶으면 꺼져 이러고 바로 헤어질 수 있어. 너무 이거 차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명을 오래 만나려고 하고요. 여기는 여러 명을 반복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건 천성이에요. 임상 결과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겁재처럼 하지 말고 지켜봐라. 앞세워라 이거죠. 대타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 전에 어때요? 겁재 먼저 내보내라고요. 네가 가서 확인 좀 해봐. 저기 한번 가봐 이러고. 그리고 겁재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그때 따라가도 안 늦어요. 안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고 오면은 마치 늦을 것처럼 조급하게 만드는 기질.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겁재가 막 충동질을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충동 조심이에요. 충동적인 거 조심해라. 자, 이게 만약에 토까지 없잖아요? 그럼 겁재가 사라집니다. 토가 없으면 겁재가 사라져요. 사기 조심해라. 사람 조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을목이 무력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해요. 목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휘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을목이 같이 하자 해놓고 없어져요.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막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들은 같이 하거든요. 보통은 나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투자하자 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여기 나 혼자 막 다 감당해야 돼. 이자부터 해가지고 조심하시라고요. 그런 거 겁재를 조심해라 이거죠. 근데 사주 구조가 괜찮으면 어때요? 겁재가 그냥 겁재가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는 겁재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식신을 쓰는데 도움도 되잖아요. 목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희기가 좀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결핍이거나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행복한 운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에 대한 행복함이 있어요. 근데 식신이 왔을 때 특히 겁재를 달고 온 식신은요, 이성적 코드가 굉장히 큽니다. 이 겁재가 보세요. 만약에 무비겁인데 내가 일간이고 얘가 그 겁재라고 했을 때 음양이 다르죠. 남 여잖아요. 음양이 겁재도 이성 친구로 볼 수 있어요. 겁재도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달고 온 거는요, 사랑하는 에너지로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식신이니까 어때요? 찐 사랑이죠. 나는. 근데 겁재한테는 상관이니까 어때요? 스쳐가는 바람이죠. 사라진다니까요. 겁재가 쑥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겁재를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쵸? 붙들리니까. 그러면 이 이성 친구도 나의 뭔가를 보고 붙들린 거잖아요. 근데 수도 없고 토가 없으면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사주 보고 운 보면요, 이 사람이 왜 떠났는지도 보여요. 이건 이 입장에서는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없다는 거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느낀 매력은요, 육체적 매력에 끝나요. 그냥 지속할 만한 게 아니에요. 토가 없다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다른 걸 봤다던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아니면 주말 커플로 지내야 된다던가, 장거리로 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개입해요. 토가 없다 그러면. 근데 결혼으로 좋은 운은 아니죠. 연애로는 좋은 운인데 결혼으로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논리를 온갖 곳에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직장이든. 직장이면 겁재하고 식신이 왔으니까 직장을 행복하게 뭔가 다닐 수 있는 운이 아니죠. 오히려 식신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직장 말고 딴짓을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관 밖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부는 잘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요렇게 갑진일주가 을사를 만났다. 이 겁재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갑진일주는 내년에 을사년이 뜬금없이 들어온 운이 아니에요. 이 겁재가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진중에 포함되어 있던 겁재니까 과거의 인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겁재는 남이 아니라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알던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성일 수 있고요. 잘 사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어때요?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 친밀감이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겁재인데 원래 그냥 겁재 이러면 이질적이어야 되거든요. 생판 모르는 엉뚱한 인간하고 인연이 돼요. 겁재 운에서는 원래. 근데 갑진일주는 그렇지 않죠. 건너 친근감 있게 뭐 인스타로만 연락한다던가 뭐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겁재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겁재가 아니라 진중에서 올라온 겁재예요. 제가 뭔가 처음 봤는데 친근감 느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알던 사람, 그런 겁재가 갑자기 뚝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갑진일주가 내년에 연애운 물으러 온다. 당연히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만나겠다? 너 친구의 친구랑 만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내 친구랑 사귀다 헤어졌으면 야 네가 잡아야지. 그럴 수 있다고요. 이때는. 심지어 이 진중에 뭐도 있어요. 개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토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운에서 진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진토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수도 있고 토도 되고 습토이고 을사의 그런 조한 에너지도 조절하죠. 그러니까 내년은 제가 뭐 수와 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와 토가 임수냐 개수냐 진술충미 중에 어떤 거냐 무토냐 토냐 이것도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최고봉은 진토예요. 그럼 내년에 용띠들 살판 났네요. 진짜 진토 하나만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야, 너는 그래도 을사년 잘 쓰겠다. 안정감 있게 쓴다는 뜻이에요. 안정감 있게. 이거 수랑 토 없으면 화력 조절이 안 돼요. 타버려요, 다. 근데 진토 하나만 있어도 스무스하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라면이 정말 맛있게 되거든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인간 관계의 변화가 와요. 자, 그러면 이 변화가 긍정적이느냐 부정적이느냐 뭐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긍정인데, 이게 긍정인 이유는요, 실속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겁재가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적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실속 있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편재를 간목도 다루고 있지만은 을목은 훨씬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로 뭔가를 하다가 만나지는 인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진일주 연애하고 싶으면 내년에 어디 가면 돼요? 재테크 모임 가세요. 더 잘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어요. 쉽잖아요, 재. 또 편재가 무슨 의미도 있어요? 논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술 많이 먹으러 다니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헌팅 나누다가 오늘 갑자기 누가 헌팅을 해요, 나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그게 운의 무서움이죠. 맨날 하다가 안 됐는데 되잖아요, 이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서 재를 같이 다루자. 화생토 됐죠? 토가 힘이 없지는 않네요. 오히려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쟁제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동업이라던가 같이 경제활동을 한다던가 뭔가 생산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겁재한테 뺏기냐 안 뺏기냐 이런 거 논하지 마세요. 이거는 뺏기고 안 뺏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얘는 위에서 하고 얘는 아래에서 하거든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경쟁이 안 붙어요. 이거는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협업. 자, 그러면은 이 겁재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겁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일간인 갑진일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떻게 한다? 한 해의 결과를 잘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진일주가 갑진연애 어땠는지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중구난방이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은 거예요. 갑진일주는 갑진연애. 이거 그냥 뭔 짓을 해도 쟁제로 끝나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운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을사년은 어떻다? 행복해지잖아요. 겁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한 안정감도 따라오죠. 이제 이거는 희망이죠. 갑진일주는 내년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면화돼서 드러나려면요, 개수 같은 게 있는 게 좋죠. 임수는 약간 겁을 먹게 만들어요. 네, 임수는. 개수는 겁보다는 그냥 쉽게 이렇게 훅 겁재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고요. 임수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서 겁재한테 움직여지는 거죠. 여름 다 지나서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움직여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임수는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수는 겁재가 건드리자마자 바로 넘어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수가 있다는 거는 겁재가 나랑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나 확인을 하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업도 구두계약으로 진행 안 하죠. 수가 있으면은 다 문서 쓰고 진행하거든요. 근데 인성 없으면은 구두계약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돈을 못 받아요.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증거도 없어. 근데 수들은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요, 다 흔적을 남기면서 가요. 그래서 다 증거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토는 이 진토 하나로 일지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다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정말 좋은 운이에요. 일주만으로 그냥 을사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다? 이 재로, 재가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인적 네트워크를 막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울려서 놀다가 보니까,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내년에 주변에 대박난 친구가 있다면은 귀 쫑긋 여세요. 갑진일주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아, 한 명 있네. 그치, 이렇게 좋은 일주가 여기 많이 오기 힘들어요. 네. 갑진일주 지금 놀러 가야지. 그래서 보면은 갑진일주는 막 극찬할 정도로 오히려 겁재를 막 좋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안 보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똑같이 편재니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편재가 특히 밑으로는 지수충미가 다 다른데, 너무 다른데 그걸 똑같은 십성을 놓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자, 이 겁재는 뭐예요? 생판남이에요. 이미 생판남입니다. 생판남. 일면식도 없는, 오늘 처음 보는, 보자마자 그냥 뭔가 꺼림칙해서 가까이도 하기 싫은 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겁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와요?
친한 척 하잖아요. 아, 여기 왜 친한 척 해요? 목생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화가 발달한 사람은요, 특히 사화, 친한 척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중에 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화들이, 특히 사월생, 갑자기 친한 척 굴잖아요. 아, 쟤 뭔가 있다.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사월생에서 잘 알아요. 그런 심리들을. 네, 진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5월생은 안 그래. 그러니까 5화는 그렇지 않은데, 생지들은 특히나 좀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사화는 화니까 그런 거예요. 화니까. 근데 생지들이 애초에 그 생각 안에는 또 다른 목적성이 있어요. 그게 생지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 겁재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근데 갑진일주는 어때요? 받아들일 때? 알면서 그냥 친근하게 받아들여요.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목적이 있는 걸.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경계할 거예요. 네,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겁재랑 어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운 자체가 좀 낯설죠. 낯설다. 낯선 사람이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생재 하잖아요. 도와줄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도와줄 것처럼 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원진인데 무슨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왜 원진이 발생하냐면은 원래 이 화 에너지는요, 드러나고 펼쳐지고 이렇게 좀 밝은 에너지인데 이게 지지에만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 술토가 하는 짓 좀 보세요. 화로 드러내야 되는데 덮어버리잖아요. 화생토로. 흙으로 덮어요. 자, 흙으로 덮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인호술을 보면 돼요. 인호술에서 술은 뭐예요? 이 화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가둬서 안정시키는 건데 가뒀잖아요. 사화를. 그러면 이 사화가 드러나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술 원진은요,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왜 안 알아주냐? 언제 제일 억울하다? 모함당하거나 진실이 왜곡됐을 때. 사화는 목숨 겁니다. 사술 원진은. 나 억울하다. 그거 아니다. 자결하겠다. 까지 가지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억울함을 못 견뎌해요. 이렇게 왔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이 생재를 을목이랑 같이 하면요, 반드시 갈등을 겪게 돼요. 왜? 겁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겁재도 너도 나 안 알아준다. 이렇게 되죠. 심지어 둘 다 조화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생겨요. 조화한 사람끼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게 조화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조화한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겉으로는 밝게, 뒤에 칼 하나 숨기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초반에 형성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들한테는 네가 분명히 내년에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라고 해야 돼요? 늦게 해라. 가을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대체로 이제 막 경진달 뭐 아니면 기묘달 이럴 때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너 갈등이 있을 거야 라고 찍어야 돼요. 너 여름에 분명히 갈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어때요? 그래도 토잖아요. 어쨌든 토가 있다는 거는요, 내년에 뭔가 한 것이 연속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술토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는 사실 생목이 아니라서 뭐 돈이다, 뭐 경제적인 거다,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갑진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요, 갑술일주는 갑진년에 뭐 했는지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뭐 하세요? 뭐 하다 오셨어요? 그래야 을사년이 예측이 돼요. 이때 만약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돈 얘기부터 꺼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돈에 미쳐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갑술일주니까 난 뭐 선생님이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직장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마음에는 안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맞죠? 연애가 잘 될까요? 연애는 할 수는 있는데 소통이 되는 사람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일까? 잘 안 맞는데 이제 만나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당연히 갑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자, 여기서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요, 사주의 습도만 보장돼 있으면 돼요. 습도. 개수 하나만 있어도 말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갈등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습도만 있어도. 그러니까 습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커요. 되게 이왕 같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다 맞다. 다 품어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습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또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적당하게 쓰면요, 아닌 거 알면서도 품어주고 져주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습도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그 습도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는 개수도 있겠지만요, 묘도 있어요. 의외로 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순목이고요, 묘수를 합도하고요, 목생화도 하고요, 을목이 금도되죠. 묘수를 합을 했다는 거는요, 타협을 정말 잘했다는 뜻이에요, 겁재랑. 그래서 만약에 갑술일주가 갑진년에 뭔가를 기를 쓰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자, 을사년에는 될 건데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진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올해. 그리고 진토의 영향을 받으면요, 일지는 보통 가치관이나 사상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조한 입장에서 스파눈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고집을 내려놓는 쪽으로 갑니다. 그 고집 센 사람들은 틀린 거 알면서도 안 고치거든요. 야구에서 제일 많이 보여요. 심판들 누가 봐도 이상하게 판정을 했는데 영상을 보고도 안 바꿔요. 조한 심판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습의 에너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막 사술 원진 되니까 뭐 원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억울할 수 있겠다 정도로만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억울할 수 있는 게 이제 겁재 때문이 아닌 거죠. 겁재 탓을 하거든요, 보통은. 누구 탓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탓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술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고집을 네가 피우냐. 못 이기는 척 하면 되지. 근데 못 이기는 척을 못 해요. 자, 갑자일주. 보기만 해도 좋죠? 좋을까요? 어때요? 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목생화를 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국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간지지 위치를 구분 안 하니까 좀 이상해져요, 사주 보는 게. 이게 천간에 만약에 갑자일주가 아니라 개유시의 갑목이다 이러면은 수나 화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목생화도 되고 수생목도 가능할 텐데, 여기는 수국화가 되면서 목생화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 볼 때 참고하지 않으면 이상한 통변을 하게 되거든요. 자, 자수는 정인이고요. 이 정인이 어때요? 깔끔하게 봉인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문서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죠, 유산일 수도 있어요. 유산.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는 유산은 대부분 인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한테 유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인성이 있어야 받는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성이 없더라도 인성의 역할을 하는 십성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유산 안 와요. 그럼 인성들은 왜 유산을 받아요? 이쁘잖아요, 하는 짓이. 부모님한테 정인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정인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면 얘 아빠 이래요. 정인들은 그래요. 상관은 어때요? 싫어하고 도망가요. 진짜 도망가요, 상관들은. 근데 정인들은 그 태도가 어른 때까지 가잖아요. 성인이 돼도 얘 아버님 이러는데 얼마나 이뻐요. 나 같아도 다 주고 싶겠다. 근데 옛날 분들은 좀 남녀에 대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은 인성이에요. 기본은 인성이고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 올 확률이 높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화가 수국화하니까 화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화는 생지예요. 잔불만 있어도 확 살아난단 말이죠. 자, 이 정인을 푼다라고 해요. 풀어낸다. 유산을 풀어내는 거죠. 사용한다. 용하려 한다. 다행인 것은 사화는 점진적으로 풀어내요. 오화는 빵 하고 깨뜨리니까 점진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화가 이 자수를 적절하게 풀어서 목생화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의 정체가 드러나고 건드려집니다. 갑자일주가 숨기는 것도 잘해요. 그냥 자수들은 잘 숨겨요, 그냥. 근데 숨긴 게 드러난다고요. 뭐를 숨겼을까? 여기서 바람 피는 갑자가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잘 쓰이면 되죠. 잘 쓰이면 되고요. 당연히 이 관계가 있지만은 이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이 와서 어떤 거예요? 목생화를 하라고 재촉하는 거죠. 재촉을 합니다. 목생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 운을 만약에 건실하게 공부하는 쪽으로 썼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잘 되죠. 겁재가 얘가 이제 전교 1등이야. 나는 전교 한 10등 돼요. 얘 영향을 받아서 확 발전해요. 자, 그래도 문제가 있죠. 토가 없으면은 시험은 잘 보는데 수능에서 망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의고사 봤다 하면 만점이야. 공부 안 하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 만점 수기 쓰잖아요, 공부 시간에. 아, 만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수능날에 망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무서운 게, 하필 시험 보는 당일 아프다던가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막 이래요. 그 운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토가 있어야겠다. 어떤 토가 있으면 좋아요? 축토나 진토 같은 습토가 있으면 자수를 잘 풀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너는 내년에
운도 좋고 결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랑 연결된 거죠, 이게 갑자일주한테는. 이건 이제 단순하게 공부라고, 인성이니까 공부라고 표현한 거지만은 이 재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나이대가 한 30대 정도 되고 뭐 결혼도 준비하자 이런 입장이면은 이 운은 자산 증식이 가능한 운이에요. 왜? 현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극인 수로 되어 있는 간목한테 이 수는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걸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사화가 왔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승진을 하겠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돼요. 갑자일주는. 만약 금이 강한 갑자일주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재적인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사를 찝는다던가 자산 증식을 찝는다던가 하다못해 직장운이라도 업무적 변화 정도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업무를 시도하는 거예요. 사화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무서워서 못했던, 다 처음은 누구나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사화가 오면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운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만 있으면은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이제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겁내게 해서. 앞으로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까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미뤄두었던 번지점프를 오래 하셔도 된다. 왜? 그전에는 환불 받았을 거니까. 환불도 안 되구나. 번지점프 올라가면 환불 안 되는 거 아세요? 5만 원 내고 이제 막 올라가요? 겁나가지고 내려가잖아요? 5만 원 날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없으면 틀림없이 날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인에 대한 변화를 무조건 달고 온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성을 공부라고 하는데요. 인성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는 거예요. 인성들이 똑똑한 것 같죠? 많이 아는 것 같죠? 다 외운 거예요. 시험을 볼 때는 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응용해야 되는데 응용하는 건 이 식신에서 나와요. 그리고 식신이 있어야 수생목이 이해되고 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인성만 있으면 체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식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식신이 왔다는 건 그걸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운이 왔다는 거죠. 학생인데 갑자일주다 내년에 점수가 1, 2점 오르는 게 아니라 팍 올라갈 거예요. 공부에 집중을 한다면. 자, 근데 어쨌든 갑자일주가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수생목이 그래도 돼 있기 때문에요. 섣부르게 겁제 따라 안 가요.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수가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수인데 이 사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풀어지더라도 이게 만약에 풀어지면 안 되는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관찰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건드려가지고 을사병호가 이 자수에 대한 피해로 나타나기도 해요. 부모님이 5년 뒤에 유산을 주겠다 했는데 내년 같은 때 뭔 얘기예요? 땡겨주면 안 되겠냐고 이럴 수 있어요. 문제 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사실 이 수를 붙잡고 있는 금이라도 있던가 토라도 있어줘야 돼요. 금토가 다 없는 자수 하나 떨렁 있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사화가 와도 어때요? 목셈하러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연애운 좋을까요? 갑자일주 일사년? 좋죠. 완전히 상상도 못한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인성들은 식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일지 인성들은. 식상 달고 왔으니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인성들은 너무 선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걸림돌이 됩니다. 연애할 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